3. 2009년 동북 변경 역사 학술회의. 동북사지 게재 논문들의 경향을 파악할 때 2009년 7월 24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동북 변강 역사 여문화 학술 연토회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회의는 동북공정 수행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이 주관하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이 공동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개혁개방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거둔 만주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성과와 경험을 결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깊이 전개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제기된 결산과 향후 계획이다. 첫째, 만주의 역사와 문화 연구가 이룬 성과로 예정된 임무를 완수하여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였고, 또한 만주 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다. 둘째, 만주 역사와 문화 연구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일사양용은 고구리사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 둘, 청나라 전기를 표본으로 통일왕조의 분단 시기, 만주강역이 북방왕조와 변경민족 및 정권의 정치, 통치 관계 범위 획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셋, 고구리와 발해 같은 변강민족 정권과 중한왕조의 전쟁은 선진 시기 제후국의 전쟁이나 16국 시기의 정권 간 전쟁과 같은 것이다. 넷, 역대 왕조의 만주 경략은 민족 관계, 열악한 환경과 노동력 제한, 만주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동북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었다. 다섯, 동북 지방사의 분기 및 단계 설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여섯, 동북 지역 문화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일곱, 고구리사와 발해사 연구는 외국의 비정상적이고 정치화된 반응으로 정상적인 국내 연구가 위축되어 인재 양성의 개선이 어렵게 되었다. 여덟째, 간도 문제는 한국 친화의 문제 또는 국경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문제로 일본의 친화에 대한 외교적 협박이었다. 셋째, 동북 변강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의 다변화와 더불어 역사 문제를 현실화하고 학술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중화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학술 문제에서 발언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되 이때는 구동존의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고구리사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술 연구에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고 고구리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고구리사 연구에 다른 학술적 관점을 허용하며 학문적 신뢰 구축, 대등한 학문적 원칙 견지, 공감대 구축이 필요하다. 이 회의에서 제기된 그간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새롭게 고구리 발해 연구가 편제된 것을 제외하곤 정량적으로는 동북사지에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회의 이후 고구리사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심 연구 기관이 확대 개편되거나 동북 삼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고구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연구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구동존의의 견지를 다시금 내세웠다는 것이다. 구동존의는 이미 2004년 한중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내세운 논리였다. 2004년의 구동존의가 좁혀지지 않는 쟁점을
한켠으로 두자는 것에 비해 2009년의 구동존이는 상호 교류 과정에서 이를 견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결국 2009년 동북 변강 역사 여문화 학술 연토에는 그간의 동북공정을 통해 얻은 성과를 토대로 동북사지라는 공간 외에 보다 확장된 외연을 통해 고구리사를 비롯한 만주 지역의 한국사 영역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역사 영토로 확정 지으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면에서 동북사지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점차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으로 전환점을 맞으면서 2016년 2기를 끝으로 사실상 제호 변경을 통해 폐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동북사지 논단. 동북사지는 발간 첫 해인 2004년 매월 1기씩 12기로 출발하였다. 모두 첫 섹션으로 동북사지 논단을 두어 각 간기의 전체 방향과 수록 논문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첫 간기에서는 동북공정 연구의 대상과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 문화, 민족, 고고학 등의 연구 발전을 통해 학술적 권위, 가독성, 지식과 과학적 연구 결과의 교환을 활발히 하여 동북 변경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 방향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유지에 있음을 최종적으로 밝힌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동북공정이 단지 학술적 목적을 위해 시도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에 대한 역사적 도전, 즉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한국 고대사의 영역을 자국사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와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여 내부의 단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도는 6기, 10기, 12기를 제외하고 고구리사와 관련하여 모두 9편의 동북사지 논단이 제시되었을 만큼 동북사지가 기획하는 동북공정의 주 목적이 고구리사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4년 2기와 3기에서는 동북지역의 발전사에서 한족의 위치, 고구리의 수도 위치가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 고구리의 수도 위치와 초기 영역 문제를 다룬 3편의 논문을 통해 역사 지리의 중요성 제기,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이르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그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4년 7기와 11기의 동북사지 논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독특한 지역 문화는 토양이 길러낸 문화의 정수가 빛나는 결정체이며 독특한 지역 문화가 서로 혼합되고 영향을 미치며 다채로운 중국 문화의 보고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공간적 분포를 구성한다고 하여 고구리의 역사와 그 물질 문화를 자국사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장백산 문화는 중국 문화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장백산 지역의 모든 민족이 사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의 총합이다. 장백산 문화의 일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진정과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여 만주 지방이 역사시대 이래 자국의 역사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친화사의 본체라는 주장을 역설한다. 요컨대
중화인민공화국은 만주의 역사 지리 연구를 통해 고구리사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권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경제적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적 통일성과 지역 발전을 빌미로 한국 고대사의 영역을 자국사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으로 동북공정이 단지 학술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노고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북사지는 이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분식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3. 동북사지 고구리 관련 논문의 구성과 분류. 1. 동북공정 기간 동북사지의 구성. 동북사지는 2004년부터 2017년 폐간될 때까지 그 섹션에 몇 차례 수정이 있었다. 고구리사의 경우 주로 전문가 논단, 특정 주제 연구, 학술 원지, 학술 논단, 고구리 연구, 동북 역사, 고구리사 연구, 학술 교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들 편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이후 동북사지에서는 빠져 있다. 표 1에서 보듯 동북사지에 게재된 고구리 관련 기사들은 모두 310편으로 집계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 기사 중 62% 이상이 2009년까지 모두 194편이 게재되었다. 특이한 점은 기사의 편제가 2009년을 기점으로 섹션이 확연하게 나누어졌다는 점이다. 2009년까지는 2004년 12기에 고구리 연구를 전가 논단, 학술 원지, 학술 논단, 전제 연구 등을 중심으로 나뉘어졌고 2010년부터는 고구리 발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게재된 117편의 기사 중 고구리 발해 연구에 게재된 기사는 60편으로 50%가 넘는다. 또한 2013년의 경우 고구리 논문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은 집안 고구리비 특집으로 이와 관련해 7편이 게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2015년도의 경우 국가과제 및 기금을 받은 논문이 고구리 논문 17편 중 4편이 포함되어 있다. 그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편제의 차이와 고구리 관련 기사의 비중 차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동북공정이 일정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북공정 기간 동안 고구리사의 자국화라는 목적에 따라 고구리 연구 섹션을 제외하곤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제했다가 동북공정이 일단락되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친화사의 한 부분으로서 고구리에 대한 보다 학술적 연구가 진행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 2는 전문 학술 논문을 게재한 편제에 따라 고구리 관련 논문을 파악한 것으로 모두 249편 정도를 추려낼 수 있다. 2009년까지 고구리 논문 총 145편은 전체 248편의 58.8%이며 전가 논단, 학술 원지, 학술 논단, 전제 연구 등 다종한 전문 논문 섹션에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0년부터는 고구리 발해 연구가 60편으로 이 기간 103편의 58.2%를 차지한다. 즉 2009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그 이후부터는 고구리사가 발해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독립된 역사로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북공정기 동북역사 섹션에 한 편이 게재된 것에 비해 2010년부터는 동북사론에 편제하여 17편이 게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섹션상의 변화와 게재 논문의 섹션이 획일화 단순화된 것은 그만큼 고구리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 즉 만주 지역의 역사로서 확실하게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사지 계제 고구리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고고학이 68편으로 전체의 27%로 고분, 산성, 금성문에 집중되어 있다. 2009년까지는 146편 중 38편으로 26%, 2010년부터는 103편 중 30편으로 그 비중은 29%이다. 이때는 집안 고구리비의 발견에 따른 특집 논문을 고려하면 그 7편을 제외한 23편으로 22%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 정치사 30편, 관계사 21편, 전쟁사 17편, 제도사 14편, 신화전설 13편, 문화사 13편, 연구사 12편, 역사지리 12편, 역사이론 10편, 유의민사 7편, 사료연구 6편, 군사사 5편 등이며 기타 경제사, 언어학, 사학사 등에도 4편 이하가 게재되었다. 게재된 논문을 동북공정기와 그 이후로 나누어 보면 정치사 30편 중 동북공정기의 23편, 관계사는 21편 중 11편, 문화사는 13편 중 10편이 동북공정기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역사 이론과 관련하여 2014년도 동북사지 논단을 제외하고도 전체 10편 중 7편이 동북공정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 동북사지 게재 논문의 주제별 분류. 1. 역사이론. 고구리사를 자국화하기 위해 주제 자체만 다룬 것 외에도 연구 목적이나 결론이 동북지역에 대한 종속 또는 친화사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한 논문도 동북공정 시기에 집중되었다. 역사 침탈을 위한 대주제로서 역사이론 관련 논문과 결론이 이에 다다른 논문은 모두 37편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29편이 2009년까지 집중되어 있다. 2004년 16편, 2005년 5편, 2006년 3편, 2007년 1편, 2008년 2편, 2009년 2편, 2010년 2편, 2012년 1편, 2013년 2편, 2014년 1편, 2017년 1편. 2. 고구리사의 자국사화를 위한 선제 작업. 이미 마대정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고구리사의 자국사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그는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총론과 고대 중국 고구리 역사 송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고구리는 친화 동북 역사의 소수 민족 정권이다. 고구리 고리와 조선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이민 온 민족이다. 즉 고구리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이민 온 조선족과 무관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한민족과 고구리의 역사 관계성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고구리는 친화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그는 친화 역사로서 고구리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자료의 고증, 분별과 연구 정보의 수집과 정리를 깊고 세밀하게 진행할 것. 둘째, 사고를 개척하고 중점을 파악하여 주제 선정을 최적화할 것. 셋째, 연구 역량을 조직하고 협조를 강화하여 연구의 전체적 우세를 발휘할 것. 넷째, 연구를 심화하고 고구리에 관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로 전환하고 학술 성과, 지식성이 함께 갖추어진 역사 지식 간행물을 보급할 것. 다섯째, 실사구시 태도를 견지하면서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학술 연구와 정부의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할 것.
넷째와 관련하여 동북사지가 간행되었고, 특히 다섯째, 연구와 정부의 정책 결정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아래 언급에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변경 지역을 연구한다는 애국주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의 훌륭한 전통을 발휘하여 자신의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국가의 정확한 정책 결정에 착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 변경, 민족, 종교,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피해가는 것이고 하나는 어려운 것을 알지만 나아가는 것이다. 학자들 연구의 학술 행위와 정책 결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행위는 상호 보완의 경계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연구는 정책 결정이 과학화, 민주화가 되도록 유도하고 영도자는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학자들이 민감한 문제를 토론할 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연구하는데 금지 구역이 없고 선전에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 마대정이 주장한 연구의 수준 목표와 애국주의와 연동하는 고구리사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 수 없음이 2004년 1기 동북사지 논단에서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마대정은 송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동북사지에 게재한 중국 학자적 고구리 귀속 연구 평석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마대정은 그때까지의 고구리사 연구를 회고하면서 귀속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기자조선과 위시조선의 역사와 활동 지역 연구, 친화 변강 지역 이론 연구 두 가지에 바탕을 두었는데 앞으로 변강 이론 연구는 종번 관계와 기미 정책 과제 연구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친화 고대 종번 관계 문제 연구라는 큰 틀 속에서 먼저 시대별 지역 연구를 먼저 하고 이어 조건이 갖추어지면 종합 연구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이론적으로 먼저 고대 친화의 인속이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변강의 내지화라는 시각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 것으로 고대 친화 지역의 각 왕조의 국가, 영토, 국제관계의 개념이 현대와 다르다는 점을 선결 과제로 명확히 하였다. 이 같은 마대정의 주장은 이후 2009년까지의 동북공정기, 동북사지에 게재된 역사이론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였다. 4. 동북사지 게재 논문의 연구 경향. 여기서는 기존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동북사지 게재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일 문화권으로서 고구리의 자국사화. 동북사지에 게재된 고구리사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리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거나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논문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 논문들이 이 시기에 두드러진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도흥지의 논문이 그것이다. 강유동은 역대 중원 왕조의 고구리 정책을 통호, 책봉, 책양, 정벌 4가지가 있었으며 때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를 모두 기미 정책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기미 정책은 친화 특유의 대일통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친화라는 국가 속에 고구리가 존재한 것으로서 고구리사가 자국사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대일통에서 친화는 단지 그러한 세계관에서만 정통이며 친화인 자신들의 세계관일 뿐이다. 이러한 관념을 공유하지 않는 타국에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권 개념을 진붕과 진림은 문화의 상호작용을
정권의 성질과 귀속에 결부하여 만주 지역이 한 문화권으로 이뤄지는 데는 3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첫 단계는 상말 주초 때 기자가 동쪽으로 가서 한 문화권이 전파되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전국시대의 연나라 소왕 때 진계가 요동 5군을 세운 시기로 한 문화가 만주 지역으로 깊이 전파되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한 무제가 변군을 설치하던 때로 이때 비로소 한 문화권이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진붕과 진림은 고구리의 문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고구리는 동북 소수 민족 중 하나로 일찍이 한 문화권 내 여러 민족과 관계를 맺었다. 이 민족 고유 문화의 기초 위에서 한 문화를 주체로 하는 동북 각 종족의 문화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특색 있는 문화를 창조하였다. 결국 이들은 기자의 동래 이전 만주 지역의 문화 존재를 무시한 채 한 무제 이후 9년 설치에서 비롯된 친화 문화의 영향력을 고구리의 문화적 토대로 삼고, 이에 근거하여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동북의 소수민족 정권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동북공정기에는 친화의 문화를 중심으로 고구리사가 한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친화사로서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동북공정 이후 시기에는 좀 더 치밀한 이론의 수용이 권고되었다. 2014년 이대룡은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민족 국가이기에 이론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학이나 국제관계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권 개념으로는 고구리가 7세기 이상 존재했던 만큼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2. 귀속론, 세계유산. 고구리사가 친화사에 속한다는 이른바 귀속론은 동북사지 외에도 많은 저작물에서도 많이 다루었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귀속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동북사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철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구리의 왕성, 왕릉, 귀족묘와 북한의 고구리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고구리사 귀속 문제의 새로운 도전임을 인정하였다. 경철아는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째, 세계유산 등재는 현재의 국경을 따른 것으로 유적의 귀속과 역사의 귀속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둘째, 고구리사의 귀속은 기원, 건국, 멸망에 이르는 역사에서 출발하여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 신화, 조공, 중원의 책봉을 받은 상황을 논증해야 한다. 셋째, 고구리 민족과 국가 생존활동 지역의 역사적 귀속도 파악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그는 다음과 같이 고구리가 한진 시기에서 수당 시기에 이르기까지 친화의 지방 본국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한 이래 후한 광무제 때까지 현도군하에 고구리현을 두어 고구리인들을 관리하였다. 둘째, 위진 시기부터 수당대까지 고구리 왕들은 중원 왕조의 책봉과 관직을 받았는데 왕만 아니라 하위 관원들도 관작을 받았다. 셋째, 고구리는 스스로 신속을 해왔다. 그 예로 각종 사서에서 현도에 속하기를 요구한다던가 책봉을 먼저 요구하는 등의 기록을 제시하였다. 넷째, 수당 시기 군신들이 고구리를 신속해야 할 나라이며 요동 땅이 바로 고구리임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수 문제나 당 고조의 조서 내용, 대표적인 관료로서 배구 등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고구리의 역사는
그 건국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강역과 영토 확장 지역 모두 한사군 내에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427년 고구리가 평양으로 천도하여 고구리사를 친하와 한반도에 그 경계를 두는 것은 고구리사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어 취할 바가 못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정원원은 2004년 고구리 유적이 집중된 지반 지역의 고구리 무덤 벽화, 광개토 왕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국제적인 연구 대상이자 동부 지역의 관광 자원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2004년 경철화의 주장과 달리 고구리 유적의 국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원원 등이 고구리 유적을 친화사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고 벽화 등 유적을 고구리 민족의 독자적 문화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연구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고구리 벽화묘의 국제화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그리고 고구리 무덤 벽화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와 국제학자들의 공동 노력과 연구에 기대어 관광업 진흥 및 보존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북공정 이후 고구리사의 자국사화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첫째, 법적 보호 근거와 합리적 개발, 둘째,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학습 강화와 국제적 연대, 셋째, 정부 주도의 보호와 과학적 문화재 보호 체계, 넷째, 엄격한 기획과 점진적 상품 개발 등이다. 동북공정 이후 이처럼 고구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은 국제화와 법적 과학적 보호, 관광 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전화되고 있다. 3. 유의민사. 고구리사를 자국사화하는 데 있어 주요 근거를 고구리 지역 사람들의 중원으로의 이민을 통해서 찾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묘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고구리 전 시기에 걸쳐 친화로 간 모든 이민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물론 그는 이민 후손들의 친화 출생 후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즉, 각 시기별 이민의 역사적 의미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기의 이민을 한족으로의 동화라는 한 가지 의미에 국한시킨 것이다. 동북공정 이후에도 이러한 접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김부식이 천남생의 투항에 대해 중국 동부구의 고구리 땅에서 이웃한 9년의 땅을 침탈하였다는 표현의 근거로 김부식조차도 고구리를 친화 동북의 할거한 정권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의민사를 통해 고구리사가 친화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북공정기와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논리이다. 그런데 동북공정기부터 고구리 지역에서 친화로의 유이민만 아니라 친화 지역에서 고구리 지역으로의 이민사를 통해 고구리사의 자국사화하는 논리가 있었다. 전자복이 대표적이다. 19세기 친화인들은 청나라의 봉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역으로 대거 이민했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틈관동이라 한다. 그는 이를 고대 시기부터 적용하였다. 고대 시기부터 친화인들은 자유롭게 주변 지역으로 이민했으며 따라서 만주 지역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친화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대 시기에는 근세기와 달리 중원의 친화인들이 자유롭게 만주 지역으로 이민한 것이고 고구리의 역사 문화의 발전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양구는 고구리 인구를 본 고구리와 기타 피지배족으로 나누면서 고구리 전 시기에 걸쳐 고구리족의 비중은 이호가 평양으로 사신으로 간 435년에는 전체 21만 호 중 47.6%였으며
멸망하던 무렵에는 69.7만 호의 60%인 42만 호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고구리의 인구를 고구리족과 말갈과 예족 등 피지배민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유입된 이민자들을 통시적으로 고구리인에서 분리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구리 멸망 후 고구리인들의 유민들 중 40만 이상이 친하로 유입되고 신라 등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원 고구리 지역에는 17만 호만이 남아있었고 고구리를 뒤이은 발해에서의 비중은 5만 호를 상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고구리 멸망 후 그 구성원 중 다수가 친하 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고구리인들은 친하인화되었고 고구리를 뒤이은 발해에서도 그 비중이 높지 않게 되어 발해가 고구리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충리법은 앞서 전자법과 달리 고구리로 유입된 한인족들은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전쟁에 의한 전쟁포획, 시리에 의한 피난, 피난 내투, 전쟁포로 등 4가지로 나누고 집중된 시기는 동안 말에서 서진, 5호 16국, 남북조 시기, 수나라 말기로 나누었다. 그의 연구는 한족의 유입을 고구리사의 자국사와 근거로 삼기보다는 통시적으로 영내 인구 이동에 대한 기초적 작업으로 보여진다. 그의 기본적인 시각은 인구 구성이나 변화에 의한 역사의 귀속 문제보다는 고대 시기 부의 원천이었던 인구의 입출입 문제에 주목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한인들이 고구리에 유입된 것은 대란으로 한인들이 다른 변방 정권에 투항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함으로써 고구리를 기본적으로 친하의 변방 정권으로 보는 것과 같다. 요컨대 동북공정 시기에는 인구 문제를 고구리사의 친하사화를 위한 근거로 삼는 데 주력했다면 이후 시기에는 고구리사가 친하사라는 기본 전제 아래 중원과 고구리 지역의 인구 이동에 대한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